내 2차 방정식 좀 뭔 소린지 알겠어? 가르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모르겠다고 할 수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 해봅시다. 그래서 65페이지까지 지금 마무리가 된 거고 66페이지 해볼게요. 66페이지에서부터 켤레근이라는 거 할 건데 켤레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적 있죠? 켤레,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그런 거인데 자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하면 근의 공식을 써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이고 또 다른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둘은 매우 유사하게 닮아 있는데 유일하게 차이가 있다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볼 거거든. 그러면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누구냐면 뒤에 있는 이 루트 덩어리만 달라지는 거죠. 플러스 루트 덩어리냐 마이너스 루트 덩어리냐. 그래서 얘기해보고 싶은 건 이건 거야.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첫 번째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M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겠구나 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라질 테니까 루트 덩어리에 대한. 근데 이걸 만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A, B, C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P 더하기 QI가 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라고 하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I가 될 거라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것도 이게 성립하려면 모든 개수가 실수이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자 A, B, C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이거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는 거고 A, B, C가 실수일 때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이거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래. 그리고 유리수 A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 녀석의 개수가 지금 1 유리수고 A랑 B가 유리수라고 주어졌으니까 얘 개수가 몽땅 다 유리수인 거 맞죠? 그러면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라고 주어졌으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얘여야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A,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근과계수의 관계로 마무리를 지어보면 자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인 거죠. 그럼 실제로 두 근을 더해보면 6이 되겠지. 그 다음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곱은 B인데 실제로 얘 둘을 곱해보면 합차 공식에 의하여 이렇게 되니까 4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2다 라고 되는 거지. 넘어가 볼게요. 15번.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번엔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래요. 그러면서 실수 mn에 대하여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해보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 실수인 거고 m과 n이 실수라고 주어졌으니까 개수들이 몽땅 다 실수라서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마무리는 근과계수의 관계로 자
자, 두근의 합 마이너스 인 거고 두근의 곱 n인 거고 곱해보면 합차 공식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1이라서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도 2고 n도 2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해보라니까 4가 나오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내가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랑 뭐일까? 라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고 올바른 근은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거든요. 그게 왜인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fx라는 2차 방정식을 2차 식을 쉬운 걸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러면 이 식은 x 자리에 x-1을 집어넣으라는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자, 이 녀석이 만약 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으면 1이랑 3이 근인 거지.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이 되고 또는 얘가 3이 되고 얘가 3이 되는 값을 집어넣어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두 근이 1과 3이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은 x-1이 1이 되고 3이 되게 하는 2랑 4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에요. 이거 좀 어려웠어?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 그래서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이 녀석의 두 근은 어떻게 되냐면 x-1이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게 하는 x값이라서 얘랑 얘가 두 근인 거야. 그러면 뭐 이거는 적을 필요 없을 테니까 이거는 좀 지워버리고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나타내보면 얘가 알파가 되게 하는 x값인 x에 대해 그냥 정리해줬을 뿐이야. 이 녀석 얘가 베타가 되게 하는 x값인 이게 두 근이라는 얘기예요. 많이 실수하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얘랑 얘가 아니라는 얘기 되시겠어요 이거? 자, 그럼 가봅시다. 이제 16번.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두 근의 합이 5래요. 그러면서 문제에서 이 녀석의 두 근의 합을 구해보래. 그러면 두 근부터 구해보면 얘가 알파가 되게 하는 값인 이게 하나의 근인 거고 얘가 베타가 되게 하는 값인 이게 하나의 근인 거라서
이 녀석의 두근은 얘랑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두근의 합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라니까 1이 답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적을 거 있으실까요? 네, 적을 것들 적어주시고 넘어가 볼게요. 근데 네. 14번에 A가 왜 6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6. 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봤을 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죠. 진짜 두 근이 얘네잖아. 더하면 6이잖아. 아, 근과 계수의 관계와 실제 근의 합을 비교를 해준 거야. 다 적었어요? 그러면 17번 한번 풀어볼게요. 17번을 보면 자 fx는 0의 두근을 알파고 베타라고 하겠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해보래. 그러면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두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x는 자, 암산도 머리를 자꾸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가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2분의 가 되는 거죠. 자, 곱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안 되네요. 자, 얘부터 분배를 한번 해볼까요? 알파 베타가 되겠고 마이너스 5 베타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5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3이고 이 값이 마이너스 4니까 답 구할 수 있겠지. 넘어가 볼게요. 68페이지 마지막 세 문제예요. 요거 하고 함수 조금 봐야겠죠. 채원이 눈빛을 피하겠어. 그렇게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면. 자, 2차 방정식의 문제의 유형들을 좀 볼 건데 첫 번째로 어떤 주어진 2차식이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는 경우에 대한 유형을 풀어볼 거거든. 그랬을 때 이 1차식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자면 1차식이 아닌 것들 루트 x 얘는 1차식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뭐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 이런 게 1차식이 아닌 거거든. 왜 모르겠어. 그냥 아니에요 얘네들 1차식이. 그래서 이 꼴이 나오지 않으려면 일단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 거기 적혀 있어요. 판별식의 이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18번. 자, 이 2차식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나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좀 바로 정리해 볼게요. x 제곱해주고 y-1에다가 x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y의 제곱에 플러스 7y의 마이너스 k가 된 거죠. 그러면 얘 좀 마이너스로 좀 묶어볼게. 이렇게 묶어줄 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을 쓸 거거든. 네, 판별식을 좀 써볼게요. 그럼 판별식을 써보면 아니야, 근해 공식을 아예 써버릴게. x만을 문자로 보고 근해 공식을 좀 써볼게요. 그러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는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로 하나가 적힐 거고 하나는 이렇게 써지겠죠. 그랬을 때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 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지. 그랬을 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라고 했거든. 얘 1차식이죠. 얘도 1차식이지. 그러면 알파랑 베타만 1차식이면 되겠죠. 그랬을 때 뭐 알파나 베타나 식의 형태가 비슷하니까 얘 1차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만 1차식이면 알파가 1차식이 되니까 식 전체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얘를 1차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면 루트가 있으니까 안의 식이 즉 판별식이 완전 제곱 꼴이면 루트랑 벗겨지고 알파 자체가 1차식이 되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이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 우리 아까 공부했죠.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지. 중근을 가지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말이 어려워진 거야. x에 대한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는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 뭘 의미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는 알 것 같아? 네, 근데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판별식이 0이면 돼. 그래서 지금 얘네는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만약 이 문제가 자, 이 녀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야 라고 했으면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을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그냥 바로 해버릴게요. 25의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y랑 얘 만나니까 마이너스 30y가 되겠고 플러스 1이고 플러스 4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 이 루트 안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 D 서로 다른 거니까 D 프라임이라고 그냥 해버릴게요. 얘가 짝수근의 공식 쓰면 되겠고 절반 15고 15의 제곱은 225거든. 빼기 A C죠. 이게 0이 되면 되는 거야.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K는 얘 얼마니? 25로 나누면 6, 7, 7, 7, 7, 8, 8, 9, 9, 9, 9, 9네요. 얘가 9면 되겠다. 그래서 K는 2가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되는데. 얘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풀어보세요. 한번. 18번. 아영아 너도 풀어봐. 18번. 모르겠어? 아니요. 계산만 좀 해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이거 답이 K는 9인 거예요? 아니죠. 얘가 9가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얼마? 아, K는 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라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언급이 나오는 유형들인 건데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우리가 어디서 한번 배웠었냐면 항등식 단원에서 배웠거든. 자, 이렇게 주어져 놓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이 등식이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아 이거 K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X는 3이고 Y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단원에서는 이 언급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19번에 보면 자 2차 방정식 이 녀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X는 1이라는 근을 가질 거래. 그러면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X는 1이라는 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근의 성질이 뭐냐면 X 자리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거죠. 그럼 X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지. 뭐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X는 1을 집어넣으면 이 등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인 거고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고 는 0이라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라고 해서 B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1이 되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 다음 20번 가볼게요. 20번에 보면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녀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거래. 그러면 중근을 가질 거라니까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긴 건데 얘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 채원을 한번 또 연습해 봅시다. 짝수 판별식 불러봐. 마이너스 자 차근차근 A가 뭐예요? A가 몇이야? 4요. B는 2 가로 2 플러스 C는 K 제곱 얘가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그냥 근의 공식은 어떻게 돼요? B 제곱 마이너스 4AC죠. 근의 공식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얘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되는 거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B가 지금 짝수니까 얘 사용해도 되겠죠. 그러면 자 다시 재도전. K 플러스 Z 마이너스 4 가로 K 제곱 오케이.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니까 이 녀석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에 관계없이 0이 될 거래? K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될 거래. 그럼 이게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개를 해보면 정도로만 써주고 자 날려버립시다. 얘랑 같을 거 사라질 거고 4 플러스 4K 이렇게 되는 거니까 4에다가 m 플러스 1K가 나올 거고 플러스 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n이 되겠네요. 뾰로롱 이게 0일 거예요. 됐어요? K에 대한 항등식이야. 얘가 몇이 돼야 돼요? 0 오케이. 얘가 0. 그러면 m은
마이너스 1이고 m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n은 4분의 1인가요? 네. 문제에서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해보래. 얼마게? 마이너스 4분의 4.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일단 2차 방정식은 끝. 적을 거 있으신가요? 네. 적어주세요. 다 적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중학교 때 했었던 2차 함수들을 다 짚어줄게요. 자, 일단 차근차근. 함수라는 게 뭐냐면 x랑 y의 관계를 의미하고 그 관계식을 함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채연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채연이한테 숙제를 내가 내줄 건데 한 문제를 풀어올 때마다 초콜릿 2개를 줄게 라고 했을 때 내가 y를 초콜릿이라고 하고 x를 채연이가 풀어온 문제 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채연이가 3문제 풀어왔어. 몇 개 초콜릿 받아요? 6개 받는 거죠. 5개 왔으면 10개 받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건 거야. X개의 문제를 풀어오면 몇 개의 초콜릿을 받아요? 2개. 땡. 아니. X. 그렇지. 2X개.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게 함수인 거고 이게 함수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래프라는 건 수학에서 발견적 추론이라고 하거든. 말이 어려운데 진짜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찍어본 거야. 자, 얘를 만족할 만한 x랑 y 일단 1,2 정도 있을까요? 그 다음에 2,4 정도 있을까? 그 다음에 0,0 있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구나 라고 해서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냐면 2차 함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나요? 대략 이런 정도로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얘도 발견적 추론이야. 1 넣으면 1 넣으면 1 나오죠. 2 넣으면 4 나오고 마이너스 2 넣어도 4 나오고 3 넣으면 9 나오는데 마이너스 3 넣어도 9 나오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본 거야. 그 중에서 그리고 얘는 그래프의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하거든. 그럼 포물선이 우리 실생활에서 뭐냐면 실 같은 거를 잡고 힘을 딱 놓으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 모양의 그래프인 거거든. 그럼 얘가
맨 밑에 있는 한 점이 존재할 거야. 요 점인 거죠 지금. 그럼 걔를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를 거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0,0인 거죠. 되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봤고, 여기에다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2분의 1의 x제곱을 하나 그려볼 거고, 파란색으로 합시다.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는 크게 의미 있는 수라기보다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얘는 1이지. 이 1보다 작은 거 하나랑 1보다 큰 거 하나 그려볼 거야. 그러면 외우는 거는 아니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얘는 1 나오면 1 나오지. 얘는 1 나오면 몇 나오겠어요? 2분의 1 나오겠죠. 얘는 2 나오면 4 나오지. 얘는 2 나오면 몇 나오겠어? 2 나오겠어. 그러면 한 이쯤에 있겠다, 그지? 그래서 저 y는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x제곱의 그래프가 하얀색이라고 했을 때. 되겠어? 그러면 빨간색의 그래프는 아까 1 나오면 1 나왔는데 1 나오면 3 나오고 2 나오면 4 나왔는데 2 나오면 10이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함수값이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오케이. 그러면 지금 y는 x제곱에 대한 그래프 한번 그려봤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 하얀색을 기준으로 x축 대칭 이동시킨 이거랑 똑같은 그래프가 될 거야. 기억나시나요? 기억은 잘 안 나요? 살짝?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 안 난다고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조금 더 계속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3 x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가. 오케이. 그랬을 때 얘를 일반화해보면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거든. 그랬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의 모양은 크게 두 가지야.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래로 볼록하고 있지,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꼭지점은 항상 0,0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내가 그래프를 손수 그리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그려졌을 수는 있는데, 이 지금 하얀색 그래프만 봤을 때, 뭐 다른 애들도 다 성립하는 거지만, 이 하얀색 그래프는 자체적으로 y축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야. y축을 기준으로 한 바퀴를 돌려도 똑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2 넣어도 4 나오지만 마이너스 2 넣어도 4 나오죠. x를 넣으나 마이너스 x를 넣으나 함수값이 같을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대칭축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y축이죠. 근데 y축을 x는 0이라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그럼 이것도 하나 얘기해보자. x는 a라는 직선, 아니 1이라는 직선. 얘 뭐냐면 1,0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은 이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은 0,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이 직선이야. 이것도 배운 기억이 어렴풋이 나고 있으신가요? 아, 배운 기억이 없어요. 아니 얘는 얘는 기억나? 네. 그래서 y축이라고 하는 건 x는 0이라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되시겠어요 이거? 그 다음 아니야, 이 정도만 하자. 이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해보냐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볼게. 그러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것도 기억나려나? x 대신에 x-p 집어넣는 거? 그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얘도 일단 받아들이시는 건데 설명은 좀 해드릴게요. 원래 y는 x라는 이 그래프가 있다라고 해볼게. 그럼 얘를 그래프상으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나 잘못 그렸나?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거든. 그랬을 때 이 하얀색 위에 있는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1 넣으면 1 나왔지. 2 넣으면 2 나왔고, 뭐 한 5 넣으면 5 나왔죠. 근데 자, 봐봐. 1,1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어. 그러면 3,1 나오려나요? 그 다음 2,1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면 4,2 되겠지. 얘는 7,5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원래 1 넣으면 1 나왔거든. 근데 이제 3 넣으면 1 나오게 바꿔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3 넣으면 1 나오죠. 원래 2 넣으면 2 나오던 거 이제 4 넣으면 2 나오게. 원래 5 넣으면 5 나오던 게 이제 7 넣으면 5 나오게.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면 x 대신에 x-2를 함수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는 함수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라고 하면, 숫자 어려우니까 p, 문자 어려우니까 숫자로 갑시다. 이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하면 x 대신에 x-2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랬을 때 이 x 대신에라는 말에 주목을 해줘야 되거든. 학생들이 좀 실수하는 게 x-2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x 대신에 x-2를 집어넣은 게 아니지. x 대신에 x-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적어줘야 맞는 거죠. x 대신에 x-2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원래 a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a가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자, 원래 꼭지점이 0,0이었죠. 근데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2,0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자, 평행 이동이야. 그냥 이렇게 이동하는 거거든. 그래프의 모양은 안 변하겠죠. 그냥 요대로 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얘기야. 되겠어 이거? 자, 그러면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가 평행 이동으로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여전히 A에 의존하는 거야.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인 거고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인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겠죠. 그래서 꼭지점은 2,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대칭축, 축의 방정식은 변해 안 변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대칭축 변하겠죠. 여기로 온 거지. 그럼 얘는 몇이겠어 지금? 맞아요. x는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외울 건 여기까지인 거고 이건 이해하는 거야. 이거에서 얘까지 외우기 시작해버리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얘는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번엔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을 해볼게.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그러면 x축 평행이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건 y 대신에 y-3을 집어넣는 거겠네 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지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함수는 좌변에 항상 y만 놓고 싶어가지고 3을 이항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러면 원래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a가 양수라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 y축 방향으로 3만큼이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찍혔겠지. 그러면 또 차근차근 비교해 봅시다. y축 방향의 평행이동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여전히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는 a가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 변해 안 변해? 변하겠죠. 0,3으로.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대칭이 되는 축 안 변하겠죠. 오케이.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국 얻고 싶은 건 이 녀석의 그래프의 특징인 건데 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여기 써도 보이니?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러면 자 그래프에 뭐야? 아볼, 위볼, 그 다음에 꼭지점,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줄여서 그냥 축방이라고 하거든. 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관여하는 애는 A, P, Q 중에 누구야? A만인 거죠. 그 다음에 꼭지점. 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꼭지점 변해요? 변하죠. y축 방향의 평행이동도 변하지. 그러면 원래 0,0이었던 애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p, q가 이 녀석의 꼭지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자 a 축의 방정식에 영향 안 주죠. p 주나요? 주죠. q는 안 주지. 그러면 원래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게 축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별거 없죠? 별게 많아요? 악몽이 떠올랐어요. 악몽이 떠올라서 무슨 악몽인데? 그래 뭐 악몽을 굳이 또 언급까지 하면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얘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위로
위로 볼록. 얘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일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 악몽이 가시지 않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건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번에는 아볼 꼭지점 축방을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봅시다. 축의 방정 아니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관여하는 건 2차항의 개수죠. 2차항의 개수 양수지. 다른 건 몰라도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그 다음에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선 이런 꼴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 완전 제곱이 되려면 몇을 더해줘야 돼요? 4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 4. 근데 내 맘대로 더해줬으니까 빼줘야지 시계값이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묶어주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면서 꼭지점 몇 컴마면?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마지막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축의 방정식은 일단 꼭지점의 x좌표랑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가 주어졌을 때 축의 방정식은 굳이 저 모양으로 만들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그럼 얘에 적용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일치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고 더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좀 해볼게요. 아니야, 악몽일 뿐이야. 악몽일 뿐이야. 이거 현실이야. 수화에도 있잖아요. 수업 뭐라고? 수화. 아, 이게 수하에도 있냐고? 평생 있어요, 이 차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처음에는 안 하면 되잖아요. 선택하고. 고3? 아, 그거는 아시죠? 수원, 수투하고 이제 선택 과목이 3개 있는 거. 네. 수원, 수투에도 있어요. 수험 스트레스 있어요. 모든 과목에 있어요. 모든 과목. 그래서 포기를 할 수가 없어. 함수가 미적이죠. 아니, 수원에서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함수는 일단 포기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그 교육 과정?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과목들에 대해서도 살짝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제 고1이 있을 거고 고2가 있을 거고 선택 과목. 학교는 어디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지명여고. 근데 갈 지명 데가 없어요. 근데 집 가까운 데가 갈 있어. 수는 없잖아요. 아? 목동에 갈 수는 없죠. 자, 해봅시다. 아, 공학은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공학 신목 아니면은 한가람인데 한가람 인원이 너무 적고 신목은 제가 분위기를 못 타가지고. 근데 한가람이 인원이 되게 적긴 한데 학생들은 되게 만족해하면서 다니긴 해.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집이 멀어요. 자,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상을 하고 수하를 하고 수원을 하고 수투를 하고 그랬을 때 뭐 수상은 지금 뭐 배우고 계실 거고, 수하에서 1단원 집합과 명제고요. 얘 함수랑 별로 관련 없고, 그 다음이 그냥 단원 이름이 함수예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서 유리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 무리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들. 함수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거든. 그러면 크게 봤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양으로 봤을 때 4분의 2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함수. 그 다음에 수원, 수투는 함수 파티예요. 수원 첫 단원 지수함수. 그 다음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뭐 예로 들어줄 수조차 없는 모양이고 지수함수는 이런 꼴.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8 나오고 이런 꼴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거는 뭐 보여는 드릴 수는 있어요. 사인 배운 적 있죠. 그럼 여기 60 넣으면 2분의 루트 3 나오고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열. 얘 함수랑 관련 없어요. 그럼 수원에선 3분의 2. 근데 수투는 그냥 다 함수야.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는 기하 있고 미적 있고 합통 있고. 문이과는 생각해 보셨어요? 기하 선택하려고 기하 선택하려고? 그거 이유도 혹시 물어봐도 돼요? 제가 국어랑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쌤이 학교 쌤이? 아니요 그 따로 학원 다니는데 거기서 쌤이 기하하자고. 기하를 하자고? 네, 그 부분은 뭐 일단 그럼 이공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과. 네. 이과를 선택하고 있고 이거 둘 중에는 기하를 하는 게 낫겠다. 오케이, 뭐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얘 함수랑 얘는 함수가 한 4분의 1 정도가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지. 한 4분의 1 정도만 함수고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뭐 그림자 길이 구하고 그래요. 근데 합통은 뭘 배우는 거예요? 정말 확률과 통계고 얘도 되게 독립적인 단원이라서 이거 다 필요 없이 확률과 통계만 배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얘도 거의 마찬가지야. 그 함수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분량의 함수 정도 빼고. 네, 확률과 통계도 완전 독립적인.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앞면 나올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죠. 근데 당연히 이런 건 아니겠죠. 엄청 복잡한. 얘를 배우려면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약간 그 이과랑 공과를 선택하는 게 뭐 수학을 더 잘한다고 과학을 더 잘한다 이게 아니라 국어랑 영어를 먼저 너 나랑 똑같은 케이스구나. 합통을 확률 있잖아요.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과로 밀려난 케이스. 나도 국어랑 영어 때문에 이과로, 정확하게 뭐 국어 때문에 이과로 밀려난 케이스인데 그 안에서 수학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재밌을 수 있거든. 나도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이 뭐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았어. 대학교 가서 재밌어졌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래서 함수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 진짜 많이 만나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상에서 2차 함수 이렇게 배울 때 되면. 근데 저는 중학교 때도 함수를 못해서요. 함수 빼고 할게요. 함수 빼고 다른 부분 열심히 할게요. 이러는데 할 게 없어요. 함수를 빼고 다른 부분을 할 게 없어. 아니 그래서 여기 온 것도 거의 주 목적이 함수이거든요. 의지는 있는 거지? 함수를 하려고 왔는데 하려고 하는데 저희 이걸 끊자.